네, 10여 년 전에 화제를 모았던 캔커피 광고입니다. 마음을 말할 때라는 카피로 유명했죠. 광고처럼 훈훈하진 않았지만 어제 우리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 어제 한국노총 마라톤 대회 현장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민주당 추미애 대표에게 무심한 척 캔커피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대표가 노 했습니다. 김 원내대표가 거듭 권해봤지만 끝내 거부했죠. 물론 추 대표가 캔커피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지금의 꽉 막힌 국회 상황 때문에 매우 상징적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자, 어제 복부장의 명을 받고 제가 저녁까지 남아서 여야 원내대표 만찬을 지켜봤습니다. 국회를 열기로 했다는 좋은 결과를 내심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일종의 으름장까지 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곳이 외딴 집입니다. 외딴 집에 우리 원내 대표단만 다 모아놓고 문을 확 잠가버리면은 합의할 때까지 못 나가도록 하면 어떨까요? 자, 여야 원내대표들도 만찬 초반에는 한 목소리로 국회 정상화를 주장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역시 합의 실패였습니다. 드루킹 특검에 대한 여야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상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이미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특검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국회를 보이콧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참 답답합니다. 무슨 해법이 없을까요? 공교롭게도 10년 전에 그분은 이미 그 대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슈가맨을 소환합니다. 일하지 않는 국회, 정쟁만 일삼는 국회는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용서치 않을 것.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 10년 전 여당 원내대표 시절에는 일 좀 하자, 정쟁하지 말자라고 야당을 비판했던 홍 대표. 지금은 특검을 수용하지 않으면 국회를 보이콧할 수밖에 없다며 입장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 그리고 5월 국회가 정쟁의 무대가 돼버린 또 다른 요인이 있죠. 바로 판문점 선언입니다. 역시 홍 대표가 남북 정상회담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가 갈등을 봉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잔뜩 경제협력 문제만 얹어놔놓고 북핵회의는 정작 없었다. 그래서 이 정상회담이 위장평화쇼라고 내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역시 답답한 상황입니다. 홍 대표는 위장평화쇼라는 말로 남북의 화해 분위기 자체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보수층 결집을 노린 지방선거 전략이다, 이런 해석이 많죠. 그런데 이 전략은 얼마나 효과적일까요? 자, MBC 코리아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죠. 보수층 가운데 78.7%가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지지자 가운데서도 70.7%가 성과가 있었다라고 긍정 응답했습니다. 자,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지방선거 후보들은 홍준표 리스크, 이런 말을 또 떠올리고 있습니다. 너무 나갔다, 정신을 못 차렸다,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등등 홍 대표의 강경 입장에 반기를 드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자유한국당 후보들 입장에선 답답한 상황일 수밖에 없겠죠. 무슨 해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슈가맨을 다시 한번 소환합니다. 북핵 폐기가 없는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북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가 있다. 남과 북은 대화를 하고 상생의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평화 정착과 남북 경협 방안, 식량과 자원 문제, 인도적 현안 등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개성공단에 연락사무소 둔다는 것은 제가 동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유엔 제재가 풀리지 않을 경우에 그게 맞느냐. 정부는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비핵화를 통해 항구적 평화 기반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남북 협력을 통해 더불어 함께 잘 사는 한반도를 만드는 것, 이것이 한나라당의 대북 정책의 기조입니다.